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된 9월 임시회의 주요 쟁점과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 중 화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조례안에 대해 좀 짚어보고요. 지난주에 간략하게 들었던 강원도의 대학 육성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세한 얘기 박인균 의원과 심상화 의원 두 분 도의원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심상화 의원과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심상화입니다. 네. 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인균 의원께서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인균입니다. 네. 9월 2일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부터 도의회 9월 임시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개원 65주년 기념식도 열렸고요. 올해가 도의회 개원 65주년이자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또 해라면서요. 여기에 내년부터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새로운 제도도 도입될 거라고 하는데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개원 65주년 기념식을 치른 소감부터 좀 들어볼까요? 먼저 심상화 의원님. 네. 강원도는 1956년 8월 13일 초대 도의원을 선출하고 60년 12월 12일 제2대 도의원 선거를 통해서 28명의 이제 도의원이 선출되어 5개월간 운영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나 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가 해산되는 아픔을 겪었는데요. 그 후 지방의정이 이제 단절되고 이에 이제 30년의 이제 굴레를 벗었습니다. 1991년 6월 20일 실시된 제3대 도의원 선거를 통해서 강원도의회가 부활을 하여가지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를 굳건하게 이제 소생을 시켰습니다. 저희 10대 강원도의회는 2018년 7월 4일 개원하여서 섬기는 의회, 일하는 의회, 가까운 의회 실현을 목표로 제10대 전반기를 거쳐서 현재까지 총 30회의 회기를 운영을 하였는데요. 예. 특히 지난 5월에는 제300회기를 맞이하여 그간 300번의 회의를 통해 여러 가지 그 의안을 이루어낸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장을 이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함과 동시에 지방자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방 분권 시대의 이제 기틀이 마련된 만큼 강원도의회는 앞으로 변화에 이제 발맞춰서 도민들의 권리가 좀 더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인균 의원님께서도 소감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앞서서 그 심상화 의원님께서 도의회의 역사라든가 자세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렇게 예. 풍부한 이야기를 아주 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그만 이 말을 잃을 정도입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65년 됐으니까 좀 더 이 책임감 있게 그 역할과 그 의무를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앞에서 먼저 하신 분이 너무 잘해주시면은 사실 다음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좀 애매하죠. 예. 이하동문이라고 하기도 너무 성의 없어 보이고 아무튼 예, 두 분이 같은 생각이신 것 같고 이번 임시회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죠. 며칠까지입니까? 저희가 네. 이번 10일까지 합니다. 금요일에 끝납니다. 그런데도 또 이렇게 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예. 네, 이번에 그 쟁점이 될 조례나 보고동 이거 어느 정도 지금이 8일이니까 그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인균 의원님. 예, 이번에는 업무 보고도 없었고 이 조례 몇 개 하고 동의안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었는데요. 크게 쟁점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앞서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조례 남발 이 같은 의원이면서도 이걸 꼭 해야 하나 이건 너무 좀 이 낭비가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좀 들고요. 네. 너무 경쟁적으로 남발하고 있다. 이건 좀 지양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요즘이 또 시기가 이 대선 시기라 우리 심상화 의원님 속해 있는 당이나 제가 속해 있는 당이나 이게 초미의 관심거리가 대선
맞물려서 대선 후보들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도당하고도 또 관계도 있고 의원 개개인의 어떤 호불호에 따라서 지지하는 후보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각종 어떤 이 지지 선언 또는 어떤 뭐 이 여러 가지 관련돼서 활동을 하는데 이 부분들이 서로가 민감하기도 하고 다소 이 과열되기도 하고 네. 이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잡 미묘하면서 참 조심스러운 시기가 요즘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심상화 의원님께서도 이번 회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박인균 의원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조례를 이제 뭐 다투어서 발의하는 것도 좀 강원도민들께서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제 알펜시아 매각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이제 발의하려고 하는데요. 예. 9월 임시회에서 여당 의원들께서도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매각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 모든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 최대 현안이자 수건 사업이었던 알펜시아 리조트를 지난 8월 20일 KH 강원 개발에 7,115원에 이제 매각하는 양도양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펜시아 매각 과정에 대해 헐값 매각 논란, 또 입찰 담합 의혹 등 지역 사회에서 곱지 않은 시각이 있습니다. 예. 우선 매각으로 이제 오기까지 과정이 좀 투명하지 않다. 또 강원개발공사는 추진 과정에 대해 도민은 물론이고 도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의 기관인 의회에서도 비공개로 일삼아 논란을 빚고 있고요. 비밀리에 업무 추진을 하면서 마치 007 첩보작전을 이제 방불케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강원도민 또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의회 차원에서 알펜시아 매각의 타당성과 향후 이제 활용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고발을 하지 않았나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참고인 조사가 끝났고요. 강원 경찰청에서도 참고인 조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좀 기다려 보면은 뭔가 수면 위로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조사라는 게 그냥 빨리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계약 체결 이후에 급속도로 조사가 좀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인균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에 치룰 대선 후보 경선에 아무래도 지금 많은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경우도 요즘 지방순회 경선이 한창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각 후보들의 강원도 공약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고 만약에 강원도민들이 꼭 알아야 할 우리 맞춤형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박인균 의원님께서 민주당이시니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우리 민주당 저기 후보님들도 여러 분 계시고 네. 이 상대인 이제 국민의힘 후보님도 계시는데 조금 비교가 되죠.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제 1위를 달리는 후보 같은 경우에 엊그제 원주에 와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은 한반도 평화 시대를 선도하는 디지털이라든가 뉴딜 이런 메카로 만들겠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안보라든가 남북 대치 문제 때문에 강원도가 각종 불이익을 받았고 여러 가지 희생을 했는데 이 부분들을 강원 평화 특별자치도로 설치를 해서 뭔가 특별한 혜택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정밀 의료라든가 바이오라든가 디지털 헬스케어 액화수소 그 다음에 뭐 경제특구 풍력 바이오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를 확대해야겠다. 또한 이 금강산 관광도 재개해야겠다. 동서고속철도라든가 동해북부철도 등 다양한 어떤 그런 공약을 발표하고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 며칠 전에는 또 이 박용진 또 후보께서 강릉까지 와서 안인 화력발전소 방문을 해서 화력발전소의 문제와 이 부분들을 이 정부 지원을 해서라도 해결해야겠다 이런 의지도 밝혔는데요. 좀 여러 가지 비교가 되죠. 보면은 이 뭐 조금 우리 심상화 의원님 들으시면 조금 속상하겠습니다만은 그 당의 제1위 후보는 뭔가가 뭐 좀 이 불량식품 얘기라든가 이 노동시간도 주 120시간 얘기라든가 후쿠시마 이 방사능 오염 문제라든가 이런 건
이런 실수를 좀 하다 보니 요즘엔 이 입장 표명이라든가 공약에 대해서 발표하지 못하고 기피하거나 이 자명하거나 이러고 있죠. 그래서 좋은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두 분이 뭐 장외투쟁처럼 이렇게 장외에서 설전을 벌이실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먼저 또 박인균 의원님께서 이렇게 한 발을 나가셨네요. 자, 그럼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나오신 그 홍준표 의원, 그 지난 주말에는 강원 영동 지역을 방문하셨죠. 그런데 그 홍준표 의원이 얼마 전 제주도에 내국인 출입 가능한 그런 오픈 카지노를 허가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또 강원도민들이 반발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심상화 의원님, 그 강원도민들이 알아야 할 국민의힘 후보들의 강원도 관련 공약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시 이제 내국인 카지노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3월 국회 산재위에서 이제 이철규 의원님의 이제 노력, 또 폐강 지역 주민들의 투쟁으로 패특법이 이제 20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면서 사실 모두 해결됐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거 공약으로 다뤄질 문제도 아니고요. 예. 도민들께서 뭐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공약을 말씀드리면 지난 6일 홍준표 후보께서 강원도에 와서 10년 안에 북극을 통해 유럽으로 가는 시대가 곧 열린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동해항을 크게 개발을 해서 수도권과 유럽 항로의 이제 물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이제 밝히셨고요. 예. 저는 이게 아주 좋은 공약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후보들은 아직 강원도에 오지 않으셨는데요. 9일, 10일 윤석열, 최재형 후보께서 강원도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예. 아마 강원도에 오시면 새로운 구상을 말씀해 주실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저는 당은 이제 기본적으로 강원도가 처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지역 소멸, 또 인구 소멸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젊은 인구가 지역을 떠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산업과 일자리, 뭐 교육, 복지 등 종합적인 이제 지방 소멸 그 위기 대책을 우리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공약으로 내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 그 후보님께서들도 강원도의 현안을 잘 파악하고 좋은 공약을 내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갑자기 든 궁금증이 뭐냐면 지금 현 정부에서 이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집권당이 어디냐든 간에 현 정부에서 뭔가 계속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후보들은 오셔갖고 뭐 하겠다 합니다. 이게 우리 지역뿐이 아니고 아마 전국을 돌면서 그렇게 공약을 내실 거예요. 그 과연 돈이 다 어떻게 마련이 되나? 계산들을 하신 건가?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네, 뭐 그거는 이제 뭐 두 분께 뭐 대답을 원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궁금증이 갑자기 드네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임시회 얘기를 하다가 지금 각 당의 지금 후보님들 그리고 공약에 대해서 잠깐 여쭤본 거고 다시 임시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양구의 한 고교생 자살로 시작된 논란, 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어서 강원도의 조례안 제정까지 이어졌는데, 자, 그동안 학교 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강원도 조례가 없었나요? 있었나요? 박 의원님. 네. 예, 강원도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법률로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 동료 의원이 여기에 근거해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이 추진 계획에 대한 어떤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그 학교 폭력 예방 연구에서부터 사이버 상담실 개소, 그 다음 피해와 가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와 지원에 관한 이런 종합적인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네. 혹시 여기에 덧붙이실 말씀이 있나요, 심 의원님? 네,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인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좀 틀리고요. 강원도 학교폭력 예방 조례안은 있습니다. 강원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2년 7월 13일 이제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예. 9월 교육위에서 상정된 조례는 강원도 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네. 내용에는 도지사의 책무와 교육감의 책무가 이제 나뉘어져 있고요.
교육청 조례를 좀 살펴보면 제8조 사이버 상담실 개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제11조의 학생 인권 보장 및 학습 기회 제공에 관한 사항 등 내용이 좀 세심하게 담겨 있는 것이 좀 보여집니다. 예. 강원도에서 학교 폭력 예방 조례가 가장 먼저 제정된 자치단체는 동해시입니다. 동해시가 학교 폭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이제 마련하려고 동해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2년 4월 13일에 제정을 하였는데요. 예. 강원도 조례보다 3개월 앞서서 이제 제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가장 빠르다고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이것은 제가 이제 동해시의원 시절에 대표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발의된 조례안이 강원도 교육청 조례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강원도 조례는 2017년도에 2년 7월에 이제 제정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해시는 2012년 예, 강원도도 2012년 7월, 예. 2012년 7월. 2012년 4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학교 폭력도 자꾸 진화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학교 폭력하면은 그 육체적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뭐 이렇게 가하는 그런 건데 이제는 따돌림이나 뭐 사이버 폭력 그러면서 이렇게 정신적인 가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법으로 처벌이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 처벌만을 하는 것이 또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학교 폭력 예방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인데 물론 두 분 의원께서 교육위원은 아니십니다. 그래도 요번에 강원도교육청 조례가 발의가 됐지만서도 두 분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갈수록 그 폭력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또 우리가 가늠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교육청에만 맡기지 말고 교육청과 이 도청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이라든가 오프라인의 어떤 그 상담을 쉽게 접근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마련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 바깥에서 이 학교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쉽게 가서 마음을 의지하면서 좀 뭔가 쉴 수 있고 고민을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이러한 그 상담소라든가 쉼터 이런 부분들도 절실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강원도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소와 쉼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예. 보시는 거고요. 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는 이제 박용균 의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법률이나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매뉴얼이 가동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건 결국 강원도 교육감, 강원도지사의 역할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학교 폭력의 이제 유형을 보게 되면 폭행, 감금, 협박,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폭력 등 아주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교육 행정에서는 학교 폭력에 관련해서 담당자의 이제 전문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교육 연수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일반 행정에서는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이 곳곳에 이제 배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여기에서는 인력에 대한 문제이고 인력은 결국 예산에 대한 문제인데 예. 학교 폭력에 강원도 교육청이라든가 강원 그 도에서는 예산을 좀 아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 양구 얘기를 다시 하자면은 여기서는 그 선생님들 중에 일부가 인지를 했음에도 또 무마하고 또 외면했던 그런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이게 뭐 조례가 없어서도 아닐 거고 몰라서도 아닐 건데 뭐 현장에서 그것들이 제대로 녹아들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이 현장에서의 이 지도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시간 2분 정도 남아서 더 깊게 뭐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박인균 의원님부터 짧게 1분 정도 청취자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참 모두 이 지치고 힘듭니다. 코로나가 너무 길었기 때문이죠. 이제 2차 백신이 80%가 넘기면은 올해 말쯤이면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일상생활이 워득 코로나와 함께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까지 모든 도민들께서 힘내시고 서로 격려하며 우리 일상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상화 의원님. 네, 존경하는 강원도민 또 동해 시민 여러분, 모든 언론사에서 여당, 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이야기뿐입니다. 대통령은 몇 사람이 이제 조력자로 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에게, 강원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강원도 정책, 강원도 공약을 많이 담아서 강한 강원도, 살기 좋은 강원도 건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도정은 여기까지입니다. 강원도의회 박인균 의원, 심상화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